대리운전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대리운전사에게 사과도 했는데 도리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배승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현 의원 결국 어제 출두를 해서 아마 실제 조사는 한 5시간 반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변 변호사. 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제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뒤늦게 여론의 압력 때문에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김현 의원이 영등포 경찰서와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어제 오후경에 기습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가량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2시간가량 이제 형사과장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변호사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출석 일시를 어떻습니까? 그냥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실은요, 오늘 오전 10시 아니었습니까? 24일 오전 10시였었는데, 어제 오후 5시로 이제 간 겁니다, 혼자. 이게 전형적인 언론 따돌리기의 방편이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이제 언론이 미리 예고한 시간에 가면 이제. 그렇죠. 사진 기자들한테. 사진 찍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하는 건데. 글쎄, 이런 출석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상당수 국민들이 근데 저기 왜 입건도 안 된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가는데 그 날짜까지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이제 특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이게 안행위 소속 위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건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되는데 김현 의원이 오늘 새벽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조금 왔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2시간. 근데 일단 가면 형사과장 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이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네. 경찰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분위기가 엄숙하고 또 경찰분들도 피의자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어떻게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잘 대우해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김현 의원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시에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형사과장 앞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시라 이런 정도였을 것 같은데 본인이 또 거기서 내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권 의식을 한마디로 갑질을 조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출석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은 일반 수사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조사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온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돌려보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당신께서 자청해서 부산지검에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조사를 받아서 나의 무검을 밝히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부산지검 검찰이 밝힌 입장은 당신은 아직 조사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돌아가시라. 라고 검찰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이 이제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시라라는 말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제 수사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고려해 보면은 어제 그 시간은 이제 오늘 오후 10시를 김현 의원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아마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기록, 그 다음에 관련된 진술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김현 의원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누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할 것인지 아마 수사팀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시간에 찾아오게 되면 경찰로서는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갑질을 하시면서 수사를 방해한 또 다른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미용실도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냥 가지는 않는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되게 중대하고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언론을 따돌린다고 하면 경찰과 미리 사전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비서도 원래는 현장에 있었던 비서도 같이 오늘 나오라고 했었던 거죠. 비서는 안 왔습니다. 보좌관은 이번에 같이 출석을 안 했었고요. 어제부터 이제 김현 의원의 비례대표 사퇴 여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서로도 많이 체감을 하는데 근데 감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형평성 측면에서 당시 있었던 유가족들 지도부들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형평성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안전행정부위원회 안행위 소속 위원인데 상당히 막강합니다. 뭐 경찰청장도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요. 가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딱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행위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국회의원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럼 또 국민 여론이니까 이게 단순히 너 거기 있었으니까 화나니까 비례대표 사퇴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퇴 문제가 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7일 만에 이제 간단한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에 출석을 한 건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뭐랄까 김현 의원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당연히 나와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가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어떤 선택이었을 텐데 자신의 이제 위기 관리를 하려면 사실 그 당일에 사과를 해도 되는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뭐 CCTV 영상도 있고 본인이 찍힌 동영상도 있는데 본인이 모르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굳이 그 자리에서 7일간 이제 뭐 부인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뭐 가끔 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시위를 의원들이 나와서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넘었거나 뭐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요? 22선 하원 의원도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그게다가 또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게 바로 뭐랄까 그 공권력은 엄정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집행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것들이 일부러라도 자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현 의원이 물론 폭행을 하진 않았겠죠. 그분의 양식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폭행을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날 그 술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더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 극심한 슬픔 중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보다는 언제든 그 가슴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가 터질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오히려 김현 의원이 그분들을 감싸 안아야 되고 그분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분들을 잘못 데리고 온 나의 잘못이다라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김현 의원이 나는 안 때렸고 그 사람이 때린 걸 못 봤다라고 그분들 뒤에 숨는 모습을 취하시는 건 정말 그동안 그 김현 의원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게 맞느냐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사과 문제가 같습니다. 일주일간 흘렀는데 아마 첫날 바로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도 됐고요. 실은 어제 사과를 끝나고 나와서 했어도 되는데 일단 사과를 하기는 이제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또 간접 사과입니다. 이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대리기사 나오는 거는 대리기사 직접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이 대처도 좀 아쉽습니다. 그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고인 목격자로서 아마 조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접적인 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는 그 형법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연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김현 의원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 또 6명 정도가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 뭐 공동정범이 되든지 아니면 방조범, 그러니까 폭행을 말리지 않았던 방조범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김현 의원을 폭행과 상해형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됐던 것이고 마침 이제 경찰에서도 김현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후에 업무방해 혐의라든가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라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고발장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 좋겠죠. 피의자로 전환되면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앞으로 일단 본인은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찰에서는 목격자리라든가 CCTV를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그다음 보좌관에 대한 조사까지 거친 다음에 뭐 최악의 경우엔 김현희 상대로 대질 신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김현희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증거를 취합을 해서 다시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서 아마 자백을 유도하든지 아니면은 부인을 하더라도 부인에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사실들을 아마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소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는 아직 섣부르게 말하기는 곤란하긴 하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경찰이 그렇게 단순하게 불기소로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심도 있게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 혹은 상해 방조 혐의 이런 부분들이 김현희 의원 피의자 조사의 어떤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이라고 같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 트위터에서 이 사건으로 뭐 김현희 의원의 헌신성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는 김현희 의원 사건은 그냥 단순 폭행 사건에 김현희 의원이 단순히 연루된 것 말 자체가 그겁니다. 뿐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순 사건이니까 단순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겠죠. 사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나오는 자리인데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 얼마나 취약계층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폭행을 하고도 지금 부인하고 뭐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사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일반적인 폭행 사안이라면 사실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도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부각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뭐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해라 이런 거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지금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자체도 단순한 교통사고라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서 직접 KBS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만약 김면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겠다면 차라리 지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도 그냥 개인의 사생활인 거고 그분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나의 문제지 그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당 의원이라고 지나치게 좀 이율배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